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급 강자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이번 회차는 SS급 선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전원규가 최강자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2경주는 전원규를 중심으로 후차가 타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경주 신사하고 이영규의 맞대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는 또 곽현명하고 손경수가 탑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곽현명이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손경수가 힘든 견제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5경주도 득점은 김영환이 앞서 나가고 있죠. 왕지연하고 박경호 활약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종군의 비팝 연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형환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6경주도 김포하고 세종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1호 경주 때, 12경주 때 김민우의 박성현이 들어와서 163배, 13경주 또 양희천에 신동현이 들어가지고 219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배당판이 금요경주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지적훈련 상태, 인터벌 훈련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소속 꼽자면 김용규, 손경수, 이재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용규, 손경수, 이재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왕지연, 한탁기, 정재원, 김형환, 김용규, 김태범, 황승호, 원신재, 윤형구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포팀 선수들이 대거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용규와 원신재가 각각 차신을 두고 인터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원신재는 붙이는데 그쳤고, 김용규는 4코너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까지 통과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박경호, 전원규, 정상민, 곽현명, 전원규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경호가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해 나갔고, 호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우영, 손경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우영이 나름대로 힘을 써봤지만 저측에 나섰던 손경수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김범수, 황준하, 유경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범수가 양호한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갔고, 황준하는 차신을 두고 출발하면서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재림, 최석윤, 최종근, 김민철, 이으뜸 선수가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열을 이끈 이재림의 컨디션이 양호했었고, 최석윤은 저티다 밀려났고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이으뜸은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정경화하고 이기주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유겸, 이상민, 김영수, 박준성 선수가 함께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용규, 손경수, 이재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팝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는 경주에서 전원규가 이번 회차 최강자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는 전원규라는 점에서 전원규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이번 편성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원규 입장에서 굳이 선행력 발에 나가기보다는 황준하의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주 전 황준하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 박준성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전원규가 몰고 가고 황준하가 뒤에 다들라 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도 높아진 황준하라는 점에서 전원규 입장에서는 황준하를 의식한 경주령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규하고 황준하의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원 경륜공단 실업팀 선후배라는 점에서 때려주고 추입해 나가는 작전,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4번 2번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4번 2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발주대 괜찮은 전용규가 4번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이 힘을 써서 버텨내는 혹은 6번 때문에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과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4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4번, 2번, 1번이 삼복승에서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원규가 마크를 제대로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솔직히 전원규가 황준하를 뒤에다 붙이거나 활약에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삼복승에서는 배당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복승에서 좀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 2번, 1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고전을 넣지 못하고 있는 전영규보다는 그래도 때리고 버텨낼 수 있는 황준하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신사팀 선수들 1번, 2번, 4번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고, 배정현하고 이승철은 상남팀 선수인데 이연구는 또 경남 개인으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창원기공 선후배 선수들이죠. 결과적으로 신사팀과 경상권 선수들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연구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사팀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연구하고 김민철의 동반 입상 기대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민철이 때리고 이연구가 추입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탔죠. 이연구가 때리고 김민철에게 이연구가 잡히다 보니까 아쉽게 뭐 복승만 만족이 됐었는데, 이연구가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사팀은 또 같은 한 팀이기 때문에 이용구가 신사팀 한가운데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펼쳐진 좀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재림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현구는 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림은 독자 승부 펼쳐 나가면서 저치기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얼마 전에 이재림하고 김민철의 동반 입상, 김민철을 중심으로 복승 한번 해설 방송에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복승 100배까지 적중시켜 드렸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림이 신사팀 선수들 특히 이성용, 최석윤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용구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단일팀 신사팀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으뜸도 신사팀이긴 합니다만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점 때문에 신사팀에 대한 끈끈한 연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으뜸은 이용구의 뒤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드시 복을 체크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2번과 6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오리지널 신사팀이죠.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4번이 때려주고 2, 3번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이형구가 중간에 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우선으로 2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루가고 2, 3경주권, 두차권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신사팀 뭉치면 경상권 연합 가능하죠. 이영구가 가면 5번 배정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이으뜸은 아무래도 이영구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사팀이긴 합니다만 합류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 점 때문에 이으뜸은 굳이 신사팀하고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이영구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리 생겨 나가게 된다면 6번과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신사팀의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죠.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하고 5번입니다. 6번하고 1번은 이영구가 완승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은 상당히 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용구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신사팀이 완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현장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송경수가 최근 들어서 선전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99점대로 올라간 상황인 것 같아요. 한데 곽현명의 연두가 너무 많습니다. 원신재가 있고 정상민이 있고 김태범이 협공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송경수가 수도권 서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수가 간보다가 고전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타점 잡고 힘을 썼을 때는 분명 곽현명보다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곽현명도 굳이 송경수를 배제하고 견주력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번이 4번을 뒤에다 붙인다면 곽현명도 준결승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송경수 뒤를 몰고 가면서 후미권 기회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취입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은 반드시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오히려 김태범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7번과 6번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7번, 6번 두 차권 7번과 4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체크해 봐야 되는 점, 송경수가 곽현명을 배제하고 원신재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김태범의 선행활이 나가면서 송경수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범이 힘을 쓰고 곽현명하고 원신재 여기에 정상민이 자리 잡게 된다면 송경수 자리 못 잡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이상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3이나 46입니다. 43이나 46경주권 정도는 43이나 46경주권 정도는 공략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송경수가 최근 들어서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곽현명도 굳이 송경수하고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7번, 4번 동반 입상, 6번 선행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7번과 4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수도권 협공엔 동반 입상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김형환이 100점까지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력으로 100점이 높아진 거 아니라 강자들이 뒤를 막해 나가다 보니까, 강자들이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2차권 진입하면서 득점이 많이 높아진 김형환, 왕지연하고 박경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경호가 때려주고 김형환, 왕전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2번하고 5번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최종권 박일호가 후미권 공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덮고 시작한다면 이번 편서 김형환 꼼짝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서 득점은 최종권이 낮긴 합니다만, 김형환보다는 작전 정비상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의 뒷자리는 7번 박일호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김민철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김민철 컨디션이나 몸 상태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현과하고 김민철의 동반 입상을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민철이 때리지 않고 취입으로 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면서 아쉽게 복승만 만족했었었는데, 확실하게 김민철이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탄력받은 김민철 1번과 5번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먼저 파업선들의 협공한 동반 입상 쪽 1번, 7번하고 1번, 5번 쪽을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1번, 7번하고 1번, 5번 쪽을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박경호도 초조부
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시속하면 좋아요. 김형환이 몰고 가고 왕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뭐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낸다면요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 3하고 6사입니다. 파업, 비파업 양분해서 노려보기보다는 파업 완승, 비파업 완승으로 양분해서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이 4번 제대로 하락이 나간다면 6, 3이 가능하죠. 6번, 4번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 3하고 6, 3입니다.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7번인 것 같아요. 5번이 몰고 가고 1번이 몰고 가서 출변하가는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비파업 라인 쪽을 먼저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파업 라인 쪽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이 가면 3번 6번이 가면 4번 활용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에서 한 40% 정도는 충분히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김포팀 4명, 세종팀 3명 선수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자들이 1진급 강자들이 있으면 타협점을 찾아 나가죠. 하지만 이번 편성은 2진급 강자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용규가 황승우와 호흡 맞춰 나갈지 김영수가 김범수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김용규가 김영수를 인정하는 경주전 펼쳐 나갔어요. 2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가고 5번의 뒷자리는 7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아무래도 취평이다 보니까 좋은 자리 선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7번, 5번, 2번, 4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래저래 김범수가 김용규만큼 시속감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은 체크해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김범수가 김우겸이 때리고 김범수, 김영수로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번, 2번, 5번, 7번 5번, 2번하고 5번, 7번 충분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 변수가 있죠. 김용규, 황승호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5번하고 7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가 앞선에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황승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는 취입장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의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뒤늦게 5번이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2번이죠.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입니다. 여기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4번하고 7번 정도는 황승호 머리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황승호가 김용규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호하고 4,7까지는 황승호 머리 놓고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진급 맞대결이긴 합니다만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세종 완승이라고 한다면 5번과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느 한 팀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 김포하고 세종 팀입니다. 삼복승에서는 배당이 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김포보다는 세종팀 선수들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정에서 경륜왕책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